유시민 작가가 또 유튜브를 한다고 하던데. 알릴래요? 예, 예. 자, 표창원 의원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? 공무원은 불법이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추미애 대표는 또 뭐라 그랬냐면요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스스로 큰 결심과 용기를 필요로 하고, 그 유명하신 박범계 의원 아시죠?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, 최근에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신재민 사무관 이 관련해서 영상 하나 찍었잖아요. 근데 그게 벌써 조회수가 14만이 넘었더라고요. 관심이 많으신 거죠. 제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지 못했으니까 예, 굉장히 국민들이 답답했을 거예요. 사실 저도 그날 답답했거든요. 질의응답 하는 거 보실 때 그 TV 화면 속으로 막 들어가고 싶고 막 그랬겠네요. 최근에 또 유명하신 분 한 분 있잖아요. 정치는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발언하신 유시민 작가가 또 유튜브를 한다고 하던데. 알릴래요? 예, 예. 갈릴레오가 아니고 알릴레오. 저는 안 볼래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. 예.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. 그 유시민 씨는 원래 정치인이었죠. 예. 경기도지사까지 나가셨었어요. 예, 맞습니다. 예, 기억나세요? 예. 뭐 장관도 했고 예. 노무현 대통령 때. 예. 근데 이제 정치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마치 자기 정치 안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뭐 예능 프로, 시사 프로 이제 이 방송인 내지는 작가 이렇게 이제 바뀌신 거예요. 근데 정치를 안 했을 때 그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더 호응도가 높으세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몸 세탁이 됐다고 할까? 뭐 심지어 무한도전이란 예능에도 한번 나왔거든요. 그거 나 몰랐어요. 근데 보세요.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제 호감도가 굉장히 보수 우파이신 분들도 뭐 유시민 작가 다시 봤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여권의 그 대선 주자 1위예요, 사실은. 근데 그 얘기를 방송국에서는 그 전부터 나왔었어요. 뭐 그런 노무현 얘기들이 재단 이사장 할 때부터 그런 아니 사실 그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그 이제 유튜브를 하신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? 이제 나는 정치한다. 난 대선 나간다. 사실 이거예요. 이 정치적인 언어로 볼 때는. 이렇게 정치인들의 언어는 항상 번역이 필요하군요. 네, 통역이 필요하죠. 통역. 통역. 그래서 왜 맨날 그 국민들께서 그러잖아요. 우리는 정치인들 말 안 믿는다고. 그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. 본인은 정치 안 한다고 지금도 그러죠. 그러나 지금 하는 행보는 정치한다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볼 수가 있냐면 이분이 정치 영역에 있을 때 그 많은 정치인들 그 유시민 씨와 같은 당적을 두신 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참 옳은 말을 해도 굉장히 싸가지 없게 말한다 막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적 영역으로 오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인 유시민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이제 지켜보게 될 거예요. 과거에 보였던 그 행동들이 다시 나온다. 물론이죠. 그리고 이번에 20대들에게 향한 그 발언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. 맞아. 20대 남자들이 완전 뿔났죠.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거랑 또 맞는 얘기인 거죠. 이제 정치 영역의 유시민을 저는 이제 관찰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정치할 생각 없다 이런 발언은 그쪽 진영에겐 되게 전통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 안 해요. 제가 안 해요.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. 누가 나를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. 저는 뭐 앞으로도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정치 쪽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 정치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발언하는 게 다 전통인가 그쪽에.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. 알겠습니다. 또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 손혜원 의원이 이 SNS에 쓴 글 때문에 정말 이 화제가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. 저는 사실 이 며칠 사이에 조금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이거는 화가 나는 거 그 이상의 심정인 것 같아요.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좀 용서가 안 돼요. 아니 이 자살기도 실패한 것에 대해서 뭐 강단이 없다. 그러니까요. 지금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건 그 손혜원, 저는 손혜원 씨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하죠? 정말 이건 그 여자라고 해야 되나요? 하여튼 용서가 좀 안 돼요.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럼 강단이 있으면 자살했으면 강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? 이건 뭐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나 싶고 또 뭐 머리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
아니 알아주는 명문대학 출신이고 또 고위 공직에 같이 일을 했다면 당연히 유능한 인재였을 텐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보고. 아니 그리고 시험에 일찍 붙고 시험에 좀 늦게 붙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왜냐하면 저는 사실 재수한 사람이거든요. 예. 그래서 85학번이에요, 재수해서. 예, 저는 우연님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제 얘기를 좀 하면 198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요. 법대를 갔죠. 근데 검사가 된 건 몇 년도인지 아세요? 99년도 임관이에요, 제가.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 의하면 저 머리 엄청 나쁜 사람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시험에 늦게 되고 뭐 일찍 되고 이런 거 가지고 머리 나쁘다고 한 것도 웃기지만 저는 이분의 그런 이중성 있죠. 네. 그러니까 이분의 가슴은 제가 볼 때는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예. 이 손혜원 씨가 2016년도인가요? 그 최순실. 예, 맞습니다. 예, 그때 그 고영태, 노승일 씨 기억하세요? 예. 그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? 의인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랬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또 SNS에 막 올리지 않았습니까? 사진도 막 같이 찍고. 예, 예. 우리 다 그거 기억하고 있거든요. 예. 뭐라고 했냐면 고영태에 대해서는 만나보니까 더 여리고 더 착했다. 노승일 씨에 대해서는 더 의롭고 더 용감했다. 이런 표현을 막 썼어요. 막 의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. 그랬는데 지금 신재민 씨에 대해서는 제가요. 인신공격. 실수하지 않으려고 적어왔어요.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가장한 가증스러운 사기꾼. 이런 말을 막 해요. 그 다음에 더 진짜 이 표현을 참 제가 읽기도 좀 그런데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 많은 말 중에 그 몇 가지만 지금 뽑아낸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내 편이면 다 의인이고 남의 편이면 사기꾼 뭐 이런 지금 구도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. 네. 국회의원이잖아요. 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, 여러분?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SNS 글이 있은 이후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이루셨고 수많은 후원금을 받았더라고요. 아, 18원. 예, 후원 금액을 18원.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예. 뭐 한국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다음에 무당파든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손혜원 씨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. 예. 예. 그리고 더군다나 자식을 키우는 예. 부모 입장에서는 예. 왜냐하면 이분이 이런 SNS에 올린 글을 삭제했어요. 예. 왜냐하면 신재민 씨가 이제 자살기도 한 게 발견.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손혜원 씨가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뭐 느끼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? 어떤 강단을 말하는 거예요? 이해되세요? 아니요. 의원님 만약에 뭐 우연히 이렇게 마주친다면 뭐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떤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? 못 본 척 할 것 같아요. 뭐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. 근데 이분이 예. 그 기억나세요? 우리 사드 배치. 예. 그때 이분이 막 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발 쓰고 막 춤추고 예. 노래했는데 사드 전자파송. 예, 예. 그래서 이분이 그때 막 그런 노래도 불렀잖아요.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. 뭐. 이런 거. 네. 그 장면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, 네. 우리 국민들께서. 유튜브에 검색하면 영상이 다 있어요, 지금도. 네. 네. 그렇잖아요. 이 분이에요. 다름 아닌 이 손혜원 씨. 근데 그 사드의 전자파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없다고 하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. 국회의원이 지금 이렇게 허위 사실 내지는 이런 거를 네. 막 국민들 앞에서 또 춤까지 춰가면서 노래하고, 네.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보호하자고 했던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. 네. 과연 이 그 최순실 사태 때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. 네. 자, 표창원 의원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? 공무원은 불법이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대요. 그 다음에 90%의 공무원이 양심적이라는 말에 공감을 하지만 침묵하는 양심은 불의의 편이래요.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니까요. 공무원들에 대해서. 그 다음에
추미애 대표는 또 뭐라 그랬냐면요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스스로 큰 결심과 용기를 필요로 하고 고발 이후에도 공익 제보자란 자신감보다는 배신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. 내부 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. 그 다음에 그 유명하신 박범계 의원 아시죠?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진짜 이렇게 말해요.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해서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래요. 그 다음에 보다 많은 사람이 부패와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렴 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. 이 과거에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뭐였는지 아세요? 대선 공약? 아, 공약까지 있어요? 네, 공익 제보자 보호 강화. 이게 대선 공약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요.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또 발표도 해요. 이러신 분들이에요. 그런데 지금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? 사기꾼이라고 막 그러잖아요.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과거에 이들이 했던 거고요. 민주당에서.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운영위원회요. 조국 민정수석 불러다가 했던 그 운영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? 자기가 과거에 했던 얘기는 싹 내몰라라 해요.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, 그러니까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.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기재부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메가스타디에 들어간다는 사람. 믿을 수 없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. 이분이 기억 상실증이 걸린 게 아닌가, 저는. 직접 물어보시네요. 네, 꼭 물어보고 싶어요. 네. 청와대 그거 쓰는 거.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물어보세요. 문재인 대통령, 그 다음에 그 청와대에 계신 분들한테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. 과거 했던 발언, 그리고 공약 같은 거 잊으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. 기억 상실증 걸린 거 아닙니까? 제가 그렇게 제 입으로 심한 말을 못하지만. 그 다음에 서영교 의원은 이번에 운영에서 뭐라 그랬냐면, 이 사람의 동영상 화면 위에는 학원 광고가 떠 있다. KTNG에 대한 이런 영상을 보고 세상이 한번 떠들썩하게 누군가가 덥석 문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 다음에 김종민 의원이라는 사람은 술자리 이야기 깜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느냐.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사람들의 이 태도가 너무 이중적이고, 그래서,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얘기죠.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국회의원들이, 그 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집권 여당이에요. 힘 있는 당의 지금 국회의원들인 이 분들이 너무나 이중적이잖아요. 그쵸?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니까요. 이런 게 되게 사실 참담하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들이 맨날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. 근데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그 적폐청산이라는 게 적폐청산입니까? 결국은? 화가 났다가 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슬퍼지고 이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믿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저는 슬프다고밖에 없어요. 여러분들의 추천, 구독, 공유,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.